네, 지금 이제 레코드가 이제 막 시작됐고요. 네, 오늘은 쿠버네티스의 국한대 혹은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 그, 어떻게 스모로직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들을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기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하면 컨테이너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팅창이 보이실 겁니다. 채팅창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프레젠테이션과 발표와 그 다음에 데모가 끝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유근준 솔루션 엔지니어입니다. 스모로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스모로직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깃랩이나 퍼포스 소프트웨어 같은 글로벌 데브옵스 툴이라고 그럴까요? 데브옵스 솔루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모로직이 어떤 솔루션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스모로직에서 제시하는 상용 사스 서비스 회사인 스모로직이 제시하는 쿠버네티스의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그 모니터링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데모 데이터를 이용할 겁니다만, 데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루트 코즈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스모로직은 데이터 분석 솔루션 회사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 솔루션 회사라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일라스틱이나 뭐 스프렁크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스모로직도 그런 회사들과 그런 제품들 혹은 그런 솔루션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모로직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만 스모로직의 차이점, 디퍼런시에이트는 스모로직은 그런 데이터 분석을 머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모로직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요, 머신 데이터이고요. 머신 데이터란 로그, 매트릭스, 그다음에 이벤트, 그다음에 뭐 요즘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도 있겠죠. 트레이스 데이터처럼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컴퓨터 장비들 혹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혹은 머신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고객분들이, 즉 휴먼 유저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식성에서 그래프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은 그런 스모로식의 분석 알고리즘 혹은 그런 분석 파워를 이용해서 오퍼레이션, 즉 여러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요즘은 디지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빼놓고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핫한 부분이죠.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회사들이 보안적으로다가 뭐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다든지 여러 뭐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런 보안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도 스모로직의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분석 알고리즘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보안적으로 지금 어떤 이슈들이 많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 혹은 대시보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솔루션 회사인 스모로직이 오늘은
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최근 굉장히 핫하게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그 용어라 그럴까요? 그런 기술 트렌드가 대세를 이루면서 그리고 클라우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세인 요즘 상황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쿠버네티스라고 할 정도로 네, 그 업계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가기 전에 쿠버네티스를 참가하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포인트가 되는 점만 몇 가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중에서 그 모니터링 관점에서 초점이 되는 부분, 모니터링 오브저빌리티입니다. 초점이 되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클러스터라는 것이 있고요. 클러스터 밑에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 이제 용어들입니다. 노드가 있고 노드 밑에는 파드가 있고 파드 안에는 보통은 한 개나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쿠버네티스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와 그 같은 개념입니다만 좀 추상적인 개념, 어브스트랙트 개념으로서 그 해당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해선을 치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그 디플로이 할 때 네임스페이스라는 별도의 터미널로지, 별도의 용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 네임스페이스 밑에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그 해당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는 멀티플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밑에는 멀티플 디플로이먼트로 배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인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그 오케스트레이션 혹은 그 인프라 관리에 초점인 이 쿠버네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어떤 모니터링 기법,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그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해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라면 쿠버네티스 안에 돌아가는 컨테이너들, 그 컨테이너는 파드일 겁니다. 파드는 기존의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관점에서보다 그 파드의 생명 주기가 짧습니다. 영어로는 인페머럴 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주기가 짧기 때문에 어느 파드 컨테이너를 굉장히 하나의 인스턴스로 보고 기존의 요즘은 노드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 그 해당 파드에 여러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많은 툴들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안에 자체도 그렇고 외부로 여러 툴들과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바로 인프라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 그런 대시보드나 그런 것들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노드, 파드, 컨테이너인데 그 중점으로 두면 제 하단에 있는 컨테이너, 파드가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뭐 노드 중심으로 하겠다, 모니터링 하겠다 하면 해당 노드에는 여러의 서비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상용 모니터링 솔루션이 수모로직은 효과적으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고 보면 쿠버네티스에서 오는 이렇게 노드별로 별도 떨어져 있고 서비스 혹은 디플로이먼트별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시성의 어려움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별로 만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페이먼트 서비스, 유저 서비스, 맵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카운트 서비스나 다른 여러 서비스 있겠죠. 그런 서비스별로 네, 파드들을 정렬을 해서 보여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특정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파드들만 인프라들만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그 휴먼 유저가 사람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렬을 해서 이 정렬하는 기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렬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렬을 하는 방법은 바로 메타데이터 태깅입니다. 그거는 이제 메타데이터 태깅인데, 그거는 이제 그 한 단어로 이제 인리치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스모로직의 쿠버네티스 커렉터의 햄 차트로 제공되어 있는 커렉터입니다. 쿠버네티스의 햄 차트로 제공되어 있는 커렉터라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분들의 해당 어떤 클러스터가 있으면 클러스터에 저 햄 차트를 배포를 해주시면 그 햄 차트 안에 있는 이런 여러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고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컴포넌트는 터닝이 온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스몰로직의 커렉터 안에는 지금 이런 굉장히 5가지 정도의 커렉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돌아가는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로그 혹은 어떤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서비스 앱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앱들 중에서는 뭐 엔진엑스 나 다른 그 웹 서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로그를 취합하기 위해서 프렌트 bit이라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는 프렌트 d, 매트릭스 정보, 이거는 이제 거의 업계 스탠다드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쿠버네티스 안에 배포되어 있는 어느 클러스터 안에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특히 트레이스 데이터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컴포넌트가 트레이스 데이터도 수집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 요즘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핫한 이슈죠. 보안적인 걸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팔코라는 이것도 이제 CNCF라는 오픈 소스 오가니제이션 통합하는 오가니제이션입니다. CNCF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코라는 이 오픈 소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보안 로그 정보도 수집을 해서 스모로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쿠버네티스 즉 햄차트를 있는 것이 해당 클러스터의 쿠버네티스 고객분들의 클러스터에 배포가 되면 뭐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용할 건 아니다. 그 설정까지 끝나면 그리고 만약 트레이스 데이터까지 생성해내고 있는 클러스터라면 이런 오픈 텔레메트리까지 온을 해주시면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스몰로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스몰로직에 해당 커렉터는 각각의 서비스 혹은 디플로이먼트 노드 파드별로 해당 로그 개개의 하나하나의 로그 메시지를 이렇게 태깅을 하게 됩니다. 메타데이터 태깅을 해서 스몰로직으로 넣고 그러면 그걸 스몰로직에서 정렬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그 쿠버네티스 환경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보안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보안 쪽, 쿠버네티스 보안 쪽에 여러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품들 혹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과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커렉터 안에 이런 각종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만약에 이런 트위스트 럭이나 뭐 스택 럭스라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런 솔루션들이 만들어내는 보안 로그도 수집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가셔서 즉 어떤 현상들이 어떤 보안적 이슈인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한 10분 정도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스모로직에서 제시하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어떻게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걸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그 트래블 로직이라는 그 데모 앱을 통해서 그 데모 앱에서 만들어내는 로그를 통해서 그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는지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저희가 이제 트러블 로직 .info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테스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데모용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로 여기서 이제 그 여행 사이트죠. 여행을 여기서 부킹하신다고 해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데모 앱이 있고 이 데모 앱에서 만들어내는 로그를 그, 어, 이용해서 그 어떻게 트러블 슈팅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금하고 보여주던 그 트래블 로직이라는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가 되어 있고요. 여러 서비스로 그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어 있는 것은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커넥터들에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매트릭스 정중이 안 될 때는 로그 데이터까지 이용해서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모로직에 로그인했을 때의 뷰고요. 지금은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이제 익스플로러 탭을 제가 열어놨는데 닫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하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어드민 유저이기 때문에 어드민 그 여러 기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저희는 사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카운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 등록을 하시면 이메일을 넣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어카운트에 데이터를 해당 어카운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수집을 스모로즈기 입장 컬렉션입니다. 해주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익스플로러나 혹은 다른 형태의 이런 대시보드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건 이제 트래블로직에서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낸 즉 쿠버네티스 뷰가 아닌 다트로 만들어낸 그런 대시보드 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탭들을 닫고요. 오늘 주제인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 확보를 위해서 이 메뉴바는 잠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스모로직에서 얘기하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즉 혹은 이제 저희 어제도 오브저버빌리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쪽은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MSA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오브저버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에서는 매트릭스 데이터만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지만 오브저버빌리티 데이터까지 다 같이 하나로 보고 그런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가시성 확보하는 건 트러블 슈팅 루트 코즈를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익스플로어 탭을 열었고요. 좀 전에 보시면서 익스플로어를 선택해서 탭을 열었습니다. 탭을 열었고 탭을 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데모 환경에는 데모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요. 데모 오가니제이션에는 총 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3개의 클러스터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별도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다른 앱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가 되어 있는 환경 앱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CL 커피바 앱을 보시면 그 최단의 클러스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 사용할 것은 바로 트래블 로직이라는 거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서 트래블 로직이라는 클러스터를 선택하면
이 클러스터 안에 배포되어 있는 각종 네임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이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하이라키하게 보여집니다. 클러스터 레벨에서 클릭하시면 클러스터 레벨에 대한 CPU, 메모리, 그 디스크 스페이스, 네트워크, 그런 파일 시스템 사용률들이 쭉 보여지고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그 대시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만 딱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해당 클러스터에 스몰로직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몰로직 커렉터들이 배포되어 있는 쪽입니다. 이 스몰로직만 딱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몰로직 클릭하니까 이 스몰로직이 커렉터가 이용하고 있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전체적인 하드 메모리와 CPU 사용률 이런 것들은 모두 매트릭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 성경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프로메테우스가 취합하는 정보들을 지금 화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클러스터 레벨을 선택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클러스터 레벨에서 저희가 디폴트로 아웃 오브 박스라는 형태, 디폴트로 템플릿처럼 제공해드리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여러 대시보드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는 트위스트럭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안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대한 그 정보를 스캔해서 로그 형태로 넘겨주는 툴입니다. 이 솔루션에서 트위스트럭에서 제공되는 로그를 분석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정도의 지금 해당 이 클러스터의 CV 이런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컴플리언스 바이어스는 어떤 인시던트 또 오디팅 앤 컴플리언스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것까지 이렇게 클리어하게 전부 다 가시성 그 모니터링을 필요한데 오브저빌리티를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영역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데모, 트러블 슈팅하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슈팅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환경에서 네임스페이스 밑에 디플로이먼트라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노드 형태로 보시면요. 트래블 로직이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밑에 이건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형태죠. 클러스터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IP 중심으로 표시가 되고요. 하나의 노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노드 안에는 여러 파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파드 안에는 다양한 서비스들, 프로메테우스, 젠데스크까지 있네요. 이런 다른 여러 서비스들 혹은 네임스페이스들이 하나의 이 노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스턴스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노드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지금 이 해당 노드의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무슨 에러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거에 맞게도 또 그 쿠버네티스 노드에 맞게 몇 가지 다른 이런 대시보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휴먼 유저들이 많이 보는 게 바로 서비스 형태로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트래블 로직의 서비스 형태로 보셨으면 이 해당 트래블 로직이라는 앱이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 지금 네임스페이스 밑에 클릭하시면 네임스페이스 밑에 서비스 디폴트 안에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랜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 시스템 그리고 프로덕트 로그 제너레이션 로그 만들어내는 쪽 서비스 형태별로
정렬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별도의 이런 네임스페이스나 서비스를 클릭할 때마다 지금 이런 대시보드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뷰를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편한 형태로 그 가시성 뷰 대시보드 형태를 선택하시고 보시면서 모니터링, observability를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트러블 슈팅에 대한 걸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블 로직이라는 앱을 클러스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제가 아까 선택해놨던 트위스트러 보안에 대한 로그 정보를 이제 보여주는데 저 클러스터 오버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 오버뷰이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에러가 나와 있으면 에러를 만들어내는 지금 에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어떤 건지 지금 보시면 프로덕트. 그럼 여기서 제가 네임스페이스별로 뷰별로 보는 걸로 하고 트래블로지 클러스터를 선택해도 같이 네임스페이스별로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프로드 로그 제너레이션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에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내려보면 각 이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별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이죠. 녹색은 정상적인 거고 보시면서 빨간색은 비정상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임스페이스인데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중에서 프로덕트 로그젠이라는 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두 개의 파드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전체적인 이 클러스터 안에 그 파드들 간의 상태, CPU, 메모리 사용률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프로덕트 로그젠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파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로그젠 네임스페이스 이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클릭하고 해당 파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해서 그럼 해당 이 네임스페이스별로 또 뷰를 보겠습니다.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와 나오고요. 각각의 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파드들의 오버뷰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에러 바이 파드로 해서 에러가 보시면 지금 프루프 너무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프루프 포인트라는 쪽에서 에러가 나오고 또 페이저 딥에서도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드별로 보면 디플로이먼트별로 보면 그 카본 블랙이라는 디플로이와 서비스와 페이저 딥 서비스에서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도 봐도 이 안에서도 지금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좀 인계측 값을 설정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두 개가 보이고요. 그 워닝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두 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이런 하나의 아이템들은 다 클릭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브 메뉴가 더 나와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이 썸머리나 이 서브 메뉴 안에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메뉴도 있고 이거별로 이렇게 여러 정보들을 하이라이트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클릭한 부분이 바로 하나의 파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티티가 지금 파드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파드가 스파이되는 전체적인 인프라의 환경, 엔바이러먼트가 이 해당 파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디플로이의 프로덕트 로그젠이라는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노드는 이 노드이고 뭐 IP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는 이 클러스터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파드들이 있고 에러를 계속 만들어내는 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정보들을 계속 보시면서 찾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카본 블랙이라는 이 해당 파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안에서도 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카본 블랙이라는 파드, 이 해당안에 그 해당 파드가 있으면 그걸 클릭하시면 카본 블랙이라는 파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 파드가 지금 레드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그 파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정보들을 보시면 메시지도 다 확인 가능하시죠? 백업 리스타트 페일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가 내려갔다가 다시 리스타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리스타트를 못하고 있다고 해당 이 파드 안에는 컨테이너가 못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파드 스테이트 안에서 보시면 파드 스테이트 안에 스타트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스타트를 기다리면서 웨이팅 메시지 기다리고 있는데 크래시 루프백이라는 크래시 루프백이 버프라는 이런 이유에서 메시지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올라오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안에 보면 화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유는 out of memory key, 그렇죠? OM killed.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스타트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어떤 새로 소스 코드의 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프라의 변경이 있다든지 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런 거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terminated container by region인데 여기서 region을 보시면 똑같이 여기서도 out of memory killed입니다. 그러면 즉 해당 저 파드에 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해당 파드에 주어진 메모리는 맥스가 임계치가 약 100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된 거죠. 이게 정상인 상태는 메모리를 한 50% 정도 사용할 때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해당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때는 지금 보면 필요한 메모리가 약 157메가 정도. 훨씬 더 임계치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가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인프라 운영팀이면 메모리를 올려주는 것으로서 메모리를 더 늘려주는 것으로 임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갑자기 왜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요 해당 파드에 대해서 메모리가 문제라는 걸 아셨으니까 그걸로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문제가 있던 게 바로 카본 블랙 말고 패저듀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패저듀티는 어떤 그 패저듀티라는 서비스는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에러 상태인지를 보시려면 좀 클릭해서 좀 전에는 뭐 이 안에서 직접 선택했습니다만 만약에 굉장히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그 관계된 그 익스플로어 화면으로 직접 넘어가고 싶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몰루직이 제공하는 릴레이트 익스플로어라는 거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 뭐 좀 전에 제가 매뉴얼하게 클릭했던 거랑 같은 형태로 바로 이 해당 파드를 선택하는 걸로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해당 파드도 지금 보시면 스타트를 하려고 계속 출하를 했는데 제대로 안 돼서 다운되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도 지금 보시면 크래시 루프 백업라는 그 이유로 제대로 스타트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뭐 메모리 쪽에 문제라고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서비스에서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처럼 메모리 유제지 쪽 가서 보니까 맥스로 주어진 메모리가 268이고 이제 사용하는 거는 86, 즉 충분하다는 얘기죠.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도 50%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한데 그럼 메모리 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CPU 유제지도 보시면 주어진 CPU보다 사용이 훨씬 낮습니다. 즉 지금 이 문제는 인프라 쪽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뭐 네트워크나 디스크나 그런 것도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그 메모리나
그 CPU, 즉 인프라 쪽, 그 매트릭스 정보를 가지고서는 원인 파악이 힘듭니다. 이럴 때는 로그 파일을 찾아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로그 파일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걸 보시면 좀 전에 이거 해당 팟이 있었고요. 이 문제가 되는 팟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서브 메뉴가 나오고 이 안에서 이 해당 컨테이너에 뭐 컨테이너나 뭐 서비스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로그 서치 하면 점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서비스 혹은 해당 파드에서 그 생성되고 있는 로그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로그 안에 보면 문제가 되는 로그도 있고 뭐 에러 로그도 있고 인포메이션 로그도 있을 겁니다. 이 로그들 안에 보면 그 해당 요 시간대에 문제가 되는 시간대에 계속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시간대에 보면 총 626개의 로그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모로직이 제공해주고 있는 머신러닝인 로그 니지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 로그 니지스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요, 이 주어진 로그 메시지들을 그 시그니처화로 해줍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즉 패턴 분석을 통해서 시그니처라는 걸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스모로직의 장점, 다른 로그 분석 솔루션 혹은 서비스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스모로직은 이 분석 알고리즘, 아키텍처가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니지스 같은 머신러닝, 즉 머신러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이요 실질적으로 자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요. 그런 컴퓨팅 파워를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는 스몰로직의 아키텍처는 만약에 뭐 1000만 건, 뭐 1억 건, 뭐 엄청나게 많은 로그 메시지를 로그 니지스 한다 하면 그때는 스몰로직의 그 아키텍처에 의해서 여러 파드들, 여러 컨테이너로 분산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빠르게 고객분들에게 리턴해 줍니다. 즉, 그 리소스의 리밋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스몰로직은 바로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그 분석에 있어서도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엄청난 리소스가 사용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도 자유롭게 고객분들이 사용하시게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로그 메시지가 626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머신러닝에 의해서 시그니처로 해서 총 13개의 메시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압축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스몰로직은 이런 파워, 머신 컴퓨팅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몇 건이 됐든 전부 전수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시그니처를 만들어냈고요. 그 시그니처별로 이렇게 어떤 로그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찾아갈 겁니다. 그럼 보시면 뭐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로그들은 크게 어떤 관련성이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인포메이션 말고 뭐 어떤 걸 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로그 그 해당 로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주는 이런 여러 버튼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찾아가시면서 이 로그가 어디서 왔는지, 이 에러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메시지를 한번 가서요. 메시지 안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이슨 메시지, 제이슨 포맷의 로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 보면 시그니처를 만들면서 그 스몰로직이 만들어내는 아이디 값들 있어요. 이것들에 의해서 스몰로직이 제공하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게 같은 형태의 메시지라고 압축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좀 더 그 어떤 의미가 있을 만한 메시지들 보면 이거 자바 어플리케이션인 걸 아시겠죠? 자바 어플리케이션이고 뭐 익셉션이 만들어졌고 익셉션 안에서 보면 401 에러입니다. 401 에러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웹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01 에러면 주로 어센티케이션 에러입니다. 즉 어떤
어센티케이션을 할 때, 그 인증을 하려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어센티케이션 에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어떤 유저가 있는 게 아니고 자동이기 때문에, 예, 주로 액세스 키와 아이디로, 네, 로그인을 시도할 겁니다. 혹은 뭐 토큰 방식이라면 토큰이 있겠죠. 그러면 그 토큰이나 그런 액세스 키 아이디를 찾으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네, 액세스 키가 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액세스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아이디와 키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게 되는 거라고 인포메이션 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보여지는 메시지가 네, 파이널 밸류니까 마지막으로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갈 때 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키와 아이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아이디만 선택을 해서 선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아이디만 선택을 해서 네, 한번 서치를 돌려보겠습니다. 저 아이디가 무슨 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서치를 할 때 스몰로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는 그 서칭 파워로 인해서 이런 어떤 키워드만 넣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이 해당 오가니제이션 안에 있는 전체의 로그에서 이 키워드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액세스 아이디나 키 혹은 유저 아이디 같은 건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찾으시면 의미 있는 값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네, 이런 값들이 몇 개의 메시지들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6개의 메시지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값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해당 문제가 발생한 시점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선택을 해서, 즉 이 해당 메시지에 있어서 한 1시간 정도로 해서 나오면 1시간 지금 라스트 60minut입니다. 1시간 정도의 그런 타임 렌즈를 갖고 선택을 하면 지금 아까 계속 나왔던 그 페이저뷰티라는 앱에서 만들어내는 에러 메시지 말고 다른 데서도 지금 저 메시지가 발생하는 시점 그 전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낸 로고가 있습니다. 바로 랩의 스몰로직이라는 다른 주식에서 만들어낸 그 로고를 보면 바로 SOC 팀의 어떤 유저가 해당 이 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기 전에 이렇게 디저블 했겠죠. 그리고 디저블 하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키는 액세스 키는 만들어내는 유저가 있습니다. 생성하는 유저가 있겠죠. 그 유저가 바로 케니스. 케니스라는 유저의 유저 아이디를 지운 것입니다. 그 유저 아이디를 지우면서 그 유저가 만들어놨던 액세스 키들도 같이 지워졌죠. 그럼 지워지면서 그 액세스 아이디와 키가 지워지니까 그 액세스 아이디와 키로서 작동하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나와서 작동 안 하는 겁니다. 뭐 이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페이저듀티라는 앱을 서비스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아이디와 키가 필요하고 그 키와 아이디가 이 회사 내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발급을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 안에서의 인프라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클러스터 안에서 문제가 아니죠. 다른 쪽에서 발생했던 어떤 그 원인으로 해서 해당 앱이 기동이 안 된 거를 이렇게 루트 코드까지 해서 로그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트러블 슈팅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이제 썸머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쿠버네티스라는 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몰로직이 쿠버네티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하루에 1기가까지의 데이터는 60, 저희가 또 무료 그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웹사이트 스몰로직의 사인업이라는 데 가서 등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한 달 동안 1기가의 무료 그 데이터를 하루에 1기가입니다. 그걸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기간이 끝나면 하루에 500메가까지도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유저가 되시면 좀 기능들이 많이 더 가려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스몰로직을 좀 더 가깝게 접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그 라이브 데모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요. 질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추후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스몰로직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